야, 서은수, 정신 차려. 왜 피가 나?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혼 도장을 찍고 나온 바로 그 순간, 전처는 가정법원 입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이 고개를 들며 던진 한마디. 임신 중이십니다. 지금 상태로는 유산 위험이 큽니다. 강진혁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임신이요? 저는 불임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남자와 뱃속에 아이를 품고 쓰러진 전처. 하지만 더 끔찍한 진실은 그 아이가 발견된 바로 그 순간 누군가는 이미 처리를 결정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혼보다 잔인한 운명, 법원보다 차가운 병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도망쳐야 했던 한 여자. 과연 이 아이는 끝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해 주시면 재밌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가정법원 앞마당에는 한겨울의 칼바람이 사정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회색빛 건물 위로 낮게 깔린 먹구름이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죠. 서은수는 코트 깃목을 바짝 세우며 차가운 서류 한 장을 가방에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강진혁은 서류 가방을 고쳐주며 서은수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남남이네. 법원까지 와서 끝을 보는 것도 참 지독하다. 서은수 3년이야. 3년 동안 내 옆에서 버틴 거, 그 집에서 산 거 고생은 했겠지. 그런데 말이야, 너는 끝까지 참 독했어. 한 번도 고개 숙이는 법이 없더라. 서은수가 마른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나도 오늘에서야 실감나요. 그 집에서 나오는 게 감옥에서 나오는 기분이랑 똑같다는 거.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며 살던 곳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끝이죠. 다시는 길에서 마주치지 말아요. 나도 당신 얼굴 더는 보고 싶지 않아요. 강진혁이 비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걱정 마. 나도 너 같은 여자 다시 찾을 일 없어. 죽어도 없어. 위자료는 오늘 안에 바로 들어갈 거야. 그걸로 내 인생 다시 시작해. 서은수가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떼며 말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정말 필요 없어요. 그 집에서 내가 가져온 건 이 몸 하나뿐이에요. 당신 집안 돈으로 내 인생 다시 사고 싶지 않아요. 더러운 돈으로 내 삶을 이어가고 싶지 않아요. 강진혁이 서은수의 뒷모습을 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끝까지 그러네. 끝까지 잘난 척, 깨끗한 척이야. 가서 네가 그렇게 아끼는 그 자존심이나 붙잡고 살아. 그게 내 전부잖아. 법원 입구의 보도블록은 밤새 내린 서리로 인해 무척이나 미끄러웠습니다. 서은수는 가슴을 파고드는 알 수 없는 통증에 발을 헛디디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진혁이 걸음을 멈추고 혀를 차며 다가왔습니다. 아, 또 이러네. 서은수, 마지막까지 쇼하는 거야? 사람들 다 보잖아. 일어나.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널 챙겨줄 것 같아? 나야 이제 내 남편도 아닌데. 서은수가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서은수의 코트 밑으로 붉은 선혈이 배어나와 하얀 서리 위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진혁이 그 모습을 보고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은수, 야, 서은수, 왜 그래? 피 아프잖아. 어디가 아픈 거야? 말 좀 해봐. 정신 차려. 야, 나 좀 봐. 서은수. 강진혁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어 119를 불렀습니다.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구급차가 법원 정문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내리고 서은수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한 구급대원이 강진혁을 바라보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출혈이 꽤 많습니다. 언제부터 배가 아프셨습니까? 쓰러지기 전 특별한 증상은 없으셨나요? 강진혁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방금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걸어 나오다가 갑자기 넘어졌어요. 저 피가 저렇게 많이 나올 줄은 왜 저러는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구급대원이 서은수의 맥박을 확인하며 동료에게 외쳤습니다. 환자분 임신 초기입니다. 유산 기미가 보이니 산부인과 협진 가능한 병원으로 가야 해요. 서두르세요. 강진혁이 구급대원의 소매를 붙잡으며 멍하니 물었습니다. 임신이요? 지금 임신이라고 하신 겁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구급대원이 강진혁의 손을 뿌리치며 구급차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놀랄 때가 아닙니다. 출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보호자분도 같이 타십시오. 구급차가 아스팔트를 찢는 듯한 소리를 내며 병원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강진혁은 구급차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서은수를 바라보며 손바닥에 땀을 쥐었습니다. 강진혁은 3년 전 종합검진에서 불임 판정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내가 문제라고 했어. 그래서 어머니가 은수를 구박할 때도 아무 말 못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강진혁의 눈동자가 배신감과 의구심으로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병원의 하얀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며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VIP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현숙이 화려한 모피 코트를 휘날리며 들어왔습니다. 박현숙은 침대에 누워있는 서은수를 보자마자 가방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꼴이야? 이혼 도장 찍고 바로 병원이야?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진혁아, 너 정말 제정신이니? 강진혁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은수가 법원 앞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고요. 박현숙이 잠든 서은수의 얼굴을 쏘아보며 표독스럽게 말했습니다. 임신이래, 임신. 웃기지 않니? 네가 불임인데 저 여자가 임신을 했대. 도대체 누구씨야?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온 애를 베고 감히 우리 태성 가문 이름에 먹칠을 해? 서은수가 얕은 신음을 내뱉으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서은수는 앞에 서 있는 박현숙을 보고 본능적으로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병원인가요? 제가 왜? 박현숙이 서은수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소리가 입에서 나와? 이 뻔뻔한 년아. 어디서 남의 씨를 베고 와서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치려고 해. 누구 애인지 당장 말해. 서은수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이예요. 제 아이입니다. 그리고 진혁 씨 아이가 맞아요. 정말이에요. 저 거짓말 안 해요.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박현숙이 진혁을 바라보며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들었니? 저 얼굴로 저 입으로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해. 진혁아, 당장 끌어내. 저 여자 여기 더 눕혀둘 이유 없어. 우리 집안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를 살려둘 필요가 어디 있니? 강진혁이 서은수의 눈을 피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수야, 나 3년 전에 검사 받았어.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했어. 아이 못 가진다고 분명히 들었어. 너도 알잖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내 애라는 거야? 솔직히 말해. 이 아이 누구 애야? 서은수가 진혁의 손을 붙잡으려 애쓰며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그 검사 조작된 거예요.
어머니가 당신 몰래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몰라요? 우리 아이예요. 진혁 씨 아이 맞아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박현숙이 서은수의 손을 쳐내며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주치 불러와. 수술 준비시켜. 이 여자 더 말 섞을 필요 없어. 태성 가문에 5점 남길 수는 없다. 비서가 밖으로 나가자 박현숙은 서은수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네가 살아서 이 병원을 나갈 생각 마라. 아이랑 같이 조용히 없어지는 게 내 부모를 위한 길이야. 말 안 들으면 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너도 잘 알잖아. 박현숙의 눈에는 살기 어린 광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서은수는 박현숙의 협박에 온몸이 얼어붙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박현숙이 병실을 나가자 서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았습니다. 손등에서 피가 솟구쳤지만 서은수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진혁 씨조차 나를 의심하고 있어.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우리 아이를 지켜야 해. 서은수는 환자복 위에 코트를 걸치고 벽을 짚으며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에는 박현숙이 보낸 경호원들이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서은수는 반대편 비상구 계단으로 몸을 숨기며 한 층씩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배에 가해지는 통증에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병원 후문 쪽 식자재 납품 차량이 문을 열어둔 채 세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은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차량의 어두운 적재함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잠시 후 차량의 시동 소리가 들리고 병원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은수는 덜커덩거리는 차 안에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아가 조금만 참아. 조금만 버텨줘. 엄마가 꼭꼭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사람들 손에 너 안 넘겨. 엄마가 끝까지 지킬게. 서은수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텅 빈 병실 안에서 서은수가 벗어둔 환자복과 바닥에 떨어진 결혼 반지를 발견했습니다. 강진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 은수야, 내가 너무 늦었나? 서은수의 울부짖음이 귓가에 쟁쟁하게 맴돌아 강진혁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박현숙은 비서로부터 서은수가 도망쳤다는 보고를 받고 전화기를 집어 던졌습니다. 당장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 그 계집애 뱃속에 있는 것 절대로 세상에 나오게 하면 안 된다. 알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태성 가문의 거대한 그늘이 사라진 서은수의 뒤를 쫓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진혁은 창밖의 거센 빗줄기를 바라보며 묘한 상실감에 젖어들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비극적인 전쟁의 서막이 두 사람의 운명을 어디로 끌고 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수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집무실의 공기는 무겁다 못해 질식할 것만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강진혁은 일주일째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핏발선 눈으로 서류 뭉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현숙이 우아한 걸음걸이로 들어와 가죽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박현숙이 사진 몇 장을 책상 위로 밀어내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진혁아,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이것 좀 봐라. 네가 찾는 그 잘난 서은수가 지금 어디서 누구랑 있는지. 강진혁이 사진을 집어들자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서은수가 낯선 남자의 차에 올라타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진혁이 사진을 구기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은수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고요? 박현숙이 손톱을 다듬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항공권 예약 내역도 확인했다. 이미 그놈이랑 해외로 나갈 준비까지 다 마쳤더구나. 임신? 누구 애인지 뻔하지 않니? 강진혁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저도 이제 지쳤습니다. 서은수 그 여자 찾는 일 오늘부로 관두겠습니다. 박현숙이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래야 내 아들이지. 죽은 사람 있듯이 깨끗이 지워버려라. 내일부터는 정략 결혼 시장에 나온 영진그룹 딸이랑 약속 잡을 테니 준비하고. 강진혁은 박현숙이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구겨진 사진을 노려보았습니다. 배신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강진혁의 가슴을 사정없이 난도질하고 있었죠. 한편 그 시각 서은수는 차가운 바닷바람이 부는 작은 항구 마을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비릿한 생선 냄새가 진동하는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서은수는 퉁퉁 부은 손으로 고등어의 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공장 안에 냉기는 뼈마디를 파고들었지만 서은수는 입술을 꽉 깨물며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작업하던 노파가 서은수의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새댁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임신한 몸으로 이런 험한 일을 해서 어떻게 해? 좀 쉬었다 해. 서은수가 땀을 닦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 강해요. 우리 아이 지키려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은수는 쉬는 시간마다 구석진 벤치에 앉아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태명을 불렀습니다. 강다나 엄마는 절대 포기 안 해.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가 되어도 좋아. 우리 꼭 살아남아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서은수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도끼가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늦은 밤 홀로 빈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술 기운에 몸을 가누지 못하던 강진혁의 발끝에 책장 구석에서 삐져나온 낡은 공책 하나가 걸렸습니다. 서은수가 결혼 생활 내내 소중히 간직하던 비밀 일기장이었습니다. 강진혁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첫 장을 넘기며 은조렸습니다. 서은수, 너는 여기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야? 일기장에는 박현숙이 서은수에게 가했던 모진 학대와 폭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진혁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내 뺨을 때리셨다. 진혁 씨에게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셨다. 그래도 진혁 씨만 믿어준다면 버틸 수 있다. 강진혁은 마지막 문장을 읽고 일기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은수가 이렇게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어. 강진혁은 자신의 무관심이 서은수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진혁은 비밀리에 신뢰하는 보안 전문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강진혁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엄중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3년 전 내 불임 판정을 내렸던 병원 서버를 해킹해서 원본 데이터를 찾아내세요. 어머니 몰래 진행해야 합니다. 보안 전문가가 자판을 두드리며 한참 동안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보안 전문가가 모니터를 강진혁 쪽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이것 좀 보세요. 본부장님,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환자의 기록이 이름만 바뀌어서 입력되어 있습니다. 강진혁이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불임이 아니라는 겁니까? 모든 게 어머니가 꾸민 연극이었나요? 보안 전문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은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진단서를 조작한 것이 확실합니다. 강진혁은 전신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박현숙의 방을 향해 달려가려다 멈췄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어머니를 상대할 때가 아니야. 은수부터 찾아야 해. 은수가 가진 아이는 내 아이가 맞아. 강진혁은 즉시 사설 탐정을 고용해 서은수의 행방을 다시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항구마을 공장 마당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현숙의 수하들이 서은수의 위치를 알아내고 흥신소 직원들을 보낸 것이었죠. 흥신소 직원이 서은수의 멱살을 잡아채며 험악하게 윽박질렀습니다. 서은수 씨 좋게 말할 때 따라오시지. 이 각서에 사인하고 조용히 애지우면 목숨은 살려줄게. 서은수가 사내의 손을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안 가요. 죽어도 당신들 뜻대로는 안 해. 내 뱃속의 아이 건드리면 내가 먼저 죽어버릴 거야. 흥신소 직원이 비웃으며 서은수의 배를 향해 발길질을 하려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노파가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어 사내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노파가 서은수의 손을 잡아 끌며 외쳤습니다. 세대거서 도망가. 뒷산으로 올라가면 동굴이 있어. 거기서 숨어 있어야 해. 서은수는 노파의 도움으로 공장 뒷문으로 빠져나가 가파른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배가 당겨왔지만 서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어두운 산속 동굴에 몸을 숨긴 서은수는 쏟아지는 눈물을 닦으며 바닥에 흩어진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은수는 동굴벽에 강진혁과 박현숙의 이름을 새기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강진혁, 당신도 결국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나를 믿지 않은 데가 뼈저리게 치르게 해줄게. 서은수의 가슴속에는 이제 사랑 대신 서늘한 복수의 칼날만이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탐정으로부터 서은수가 있었던 마을이 난장판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진혁이 차 시동을 걸며 다급하게 명령했습니다. 은수의 친정집까지 박현숙이 손을 댔다고요? 당장 거기로 이동하세요. 강진혁은 은수의 친정집이 의문의 화재로 잿더미가 된 현장을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강진혁은 타버린 석가래 사이에서 은수가 아끼던 낡은 가방을 발견하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은수야, 제발 살아만 있어줘. 내가 다 잘못했어. 이제는 내가 너랑 우리 아이 지킬게. 강진혁은 박현숙이 보낸 첩자들의 감시를 피해 은밀히 수색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서은수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습니다. 서은수는 동굴 안에서 배를 감싸 안은 채 추위와 공포를 견뎌내며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서은수는 뱃속의 아이에게 강인하게 살아남으라는 의미로 건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강진혁과 서은수의 운명은 이제 서로를 향한 오해와 증오를 품은 채 거대한 파국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항구마을의 평온하던 아침 공기를 가르며 수십 대의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마을 어귀로 들어왔습니다. 한준호가 차 문을 열고 나와 선글라스를 벗으며 박현숙이 보낸 흥신소 무리를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봤습니다. 한준호가 비서에게 서류 가방을 건네받으며 흥신소 우두머리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오늘부로 제가 사들인 리조트 개발 부지입니다. 태성그룹에서 보낸 잡개들은 당장 내 땅에서 꺼지시죠. 흥신소 직원이 당황하며 뒷걸음질 치자 한준호가 먼지를 털어내며 서은수가 숨어있는 폐가를 가리켰습니다. 서은수 씨, 이제 그만 나오셔도 됩니다. 태성 가문이 당신에게 저지른 짓을 똑똑히 갚아줄 기회를 드리러 왔습니다. 한편 그 시각 태성그룹 본사 회의실에서는
강진혁과 강민구가 살벌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강민구가 회의 탁자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강진혁을 향해 비열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형님, 이제 본부장 자리도 위태로우신데 아직도 그 도망간 형수님 찾느라 정신이 없으시네요? 어머니가 이번 프로젝트 투자금 못 따오면 형님 자리를 제게 주신다던데. 어쩌죠? 강진혁이 서류 뭉치를 바닥으로 내던지며 강민구의 멱살을 잡고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강민구, 네가 어머니 치맛바람 믿고 까부는 모양인데 내 자리 넘보기 전에 내 비리 장부부터 챙기는 게 좋을 거야. 내 아내와 아이는 반드시 내가 찾을 테니 꿈 깨라. 한준호는 별장에 은신 중인 서은수에게 강진혁의 사진이 크게 실린 신문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강진혁이 다른 재벌가 여인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약혼 발표를 하는 듯한 기사가 실려 있었죠. 한준호가 서은수의 떨리는 어깨를 다독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은수 씨, 보십시오. 당신이 죽을 고생을 하며 아이를 지키는 동안 강진혁은 새로운 안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남자가 정말 당신과 아이를 생각한다고 믿으십니까? 서은수가 신문을 구기며 바닥으로 던지고 눈물이 맺힌 눈으로 한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강진혁 씨도 박현숙 회장도 똑같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저를 그들을 무너뜨릴 도구로 써주세요. 제 인생을 걸어서라도 태성그룹을 집어삼키고 싶어요. 박현숙은 비밀 요양원의 철문을 잠그며 비서에게 서은수의 부모님이 갇힌 방의 열쇠를 넘겨주었습니다. 박현숙이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감금된 서은수 부모님을 비웃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따님이 참 독하더군요. 어디 숨었는지 도통 나오지를 않으니 이렇게라도 해야 따님 얼굴을 보지 않겠어요? 은수한테 전하세요. 당장 나타나서 수술받지 않으면 부모님 목숨도 장담 못한다고요. 요양원에 감금된 서은수의 아버지가 창살을 붙잡고 박현숙을 향해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여자야. 우리 은수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는 거야. 당장 우리를 여기서 내보내줘. 해외의 한 교육관에서 서은수는 헝클어진 머리를 질끈 묶고 밤새 비즈니스 서류들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한준호가 커피 한 잔을 서은수의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그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서은수 씨, 이제부터 당신은 소피아 서입니다. 말투부터 걸음걸이 그리고 투자 기법까지 태성그룹이 두려워할 완벽한 투자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서은수가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켜며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만 해요. 우리 건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의 심장이라도 이식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준호 씨가 가르쳐주는 모든 걸 제 뼈에 새기겠습니다. 강진혁은 서은수가 머물렀던 해외어학재단의 기록 보관실을 뒤지며 신락 같은 희망을 쫓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이 먼지 쌓인 서명부의 한 페이지를 손으로 짚으며 비서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소피아 서라는 여자의 필적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은수의 글씨체랑 똑같지 않나요? 소피아 서가 지금 어디 있는지 당장 알아내세요. 비서가 기록을 살피며 강진혁의 눈치를 보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본부장님. 하지만 소피아 서는 한준호 대표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인물입니다. 정보가 철저히 가려져 있어서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한준호 대표의 아들까지 낳았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강진혁이 서명부를 바닥으로 밀어내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괴로운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들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은수가 왜 한준호의 아들을 낳아? 그 아이는 내 아이여야만 한다고. 해외의 한 산부인과 병실에서 서은수는 갓 태어난 건우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한준호가 갓난아이의 손을 가볍게 만지며 서은수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서은수 씨, 정말 예쁜 아들이군요. 아이의 출생신고는 제 양자로 마쳤습니다. 이제 강진혁은 영원히 이 아이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서은수가 건우의 뺨에 얼굴을 비비며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한준호 씨. 우리 건우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 강진혁 씨는 평생 자기 자식을 남의 자식으로 알고 살겠죠. 그게 내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복수예요. 서은수는 공매도 투자 전략이 담긴 두꺼운 기획안을 가방에 넣으며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준호가 서은수의 어깨 위에 고급스러운 실크 코트를 걸쳐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은수 씨, 아니 소피아 서 대표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태성그룹의 숨통을 끊어버릴 준비는 다 끝났습니까? 서은수가 차가운 눈빛으로 가방 손잡이를 꽉 쥐며 서늘하게 대답했습니다. 준비는 이미 2년 전에 끝났어요. 박현숙 회장이 가장 아끼는 게 돈과 권력이죠? 그걸 하나씩 뺏어서 발밑에 굴복시키는 과정을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한준호 씨는 그저 제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봐 주세요. 귀국 당일 인천공항 입격장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경호원들이 소피아 서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은수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입국장을 나서자 여기저기서 플래시 세례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서은수가 자신을 취재하려는 기자들을 차갑게 무시하며 경호원의 안내에 따라 차에 올라탔습니다. 태성그룹에 전하세요. 소피아 서가 그들의 구원자가 될지 아니면 파멸의 사자가 될지 결정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이죠. 서은수를 태운 차가 공항 고속도로를 달려 서울 도심으로 향하자 복수의 소용돌이가 거세게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진혁은 텔레비전 뉴스 화면 속에서 선글라스를 쓴 소피아 서의 모습을 보며 멈췄던 심장이 다시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현숙은 소피아 서의 정체를 의심하며 비서에게 뒷조사를 지시하는 전화기를 부서질 듯 꽉 쥐었습니다. 서은수는 차 안에서 잠든 건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마침내 시작될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외 투자업계의 신성으로 떠오른 소피아 서는 몰락해가는 태성그룹을 구원할 유일한 투자자로 화려하게 귀국했습니다. 서은수는 공항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높은 구두 소리와 함께 당당한 걸음걸이로 입국장을 빠져나와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서은수가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곁에 앉은 한준호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왔네요. 이 차가운 도시가 나를 버렸던 그날을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요. 한준호가 서은수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서은수가 아니라 소피아 서로서 그들을 심판할 차례입니다. 준비는 끝났으니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서은수는 강남의 초호화 펜트하우스에 비밀스러운 거점을 마련하고 건우의 존재를 철저히 감춘 채 태성그룹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은수가 서재의 대형 모니터에 떠오른 태성그룹의 주가 그래프를 지켜보며 보모에게 당부했습니다. 우리 건우는 절대 집 밖으로 내보내지 마세요. 박현숙 회장의 눈에 띄는 날에는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보모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건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은수는 책상 위에 놓인 태성그룹의 주주 명부를 손으로 훑으며
복수의 판을 정교하게 짜내려 갔습니다. 태성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긴급 이사회 날 서은수는 당당히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박현숙과 강진혁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감돌았고 박현숙은 서은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은수, 네가 어떻게 여기에 죽었다더니 귀신이라도 되어서 나타난 거야? 서은수가 선글라스를 벗어 탁자 위에 올려두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현숙 회장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태성그룹의 자금줄을 쥐고 있는 투자자 소피아 서입니다. 죽은 서은수 이름은 그만 부르시죠. 강진혁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서은수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돌아온 모습에 경악하면서도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그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진혁이 서은수의 팔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수야, 정말 너야? 살아 있었던 거야? 지난 2년 동안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데. 서은수가 강진혁의 손을 불쾌하다는 듯 쳐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강진혁 본부장님. 초면에 신뢰가 많으시군요. 저는 당신을 처음 봅니다만 비즈니스 매너부터 다시 배우셔야겠습니다. 강진혁은 서은수의 증오 섞인 눈빛에 심장이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바닥으로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서은수는 박현숙이 심혈을 기울이던 신도시 개발 사업의 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핵심 계열사 지분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며 태성그룹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박현숙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서은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우리 태성을 집어삼키겠다는 속셈이지? 내가 너 같은 년한테 당할 것 같아? 서은수가 여유롭게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비서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받아 던졌습니다. 싫으시면 부도 내고 감옥 가시면 됩니다. 회장님이 아끼는 지분입니까? 아니면 자유입니까? 선택은 빠를수록 좋겠네요. 박현숙은 서은수의 압박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씩씩거렸지만 다른 이사들의 눈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현숙은 소피아 서의 정체를 의심하며 비서에게 그녀의 출생 기록과 해외 활동 이력을 낱낱이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현숙이 비서의 멱살을 잡으며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서은수가 확실해. 그 눈빛을 내가 잊을 리 없어. 당장 그년이 해외에서 누구랑 살았는지 애는 낳았는지 다 조사해. 하지만 한준호가 미리 구축해둔 완벽한 가짜 경력과 철저한 보안 장벽에 가로막혀 비서는 아무런 수확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박현숙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소피아 서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명문가 자제로 나옵니다. 서은수와는 접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강진혁은 서은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그녀의 집무실을 수시로 찾아갔지만 서은수는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태도로만 대응했습니다. 강진혁이 서은수의 책상 위에 화사한 풀이 지어 꽃바구니를 올려놓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가 가장 좋아하던 꽃이야. 예전에도 비 오는 날이면 내가 자주 사다 줬잖아. 기억 안 나? 서은수가 꽃바구니를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강진혁 씨, 저는 꽃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 속에는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난 흔적이 전혀 없으니 이만 나가주시죠. 강진혁은 쓰레기통에 처박힌 꽃을 보며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은수는 강진혁의 질투심을 유발하여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그의 이복 동생인 강민구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서은수가 강민구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구 씨는 참 성실하시네요. 강진혁 본부장님보다 훨씬 믿음직스러워 보여요. 우리 같이 사업해 볼까요? 복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진혁이 눈에 핏발을 세우며 회의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은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하필 강민구야? 나를 괴롭히려고 작정이라도 한 거야? 서은수가 강민구의 팔짱을 끼며 진혁을 비웃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강 본부장님. 업무 시간에 남의 사무실에 함부로 들어오시는 건 실례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나가주세요. 강진혁은 서은수가 예전에 사용하던 향수와 소품들을 구해 전달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진심을 전하려 애썼지만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태성그룹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강진혁은 은수의 펜트하우스 주변을 서성거리며 그녀의 그림자라도 보기를 원했습니다. 강진혁이 펜트하우스 로비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은수야, 내가 다 잘못했어. 너를 의심했던 내 입을 찢어버리고 싶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때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보모가 당황한 표정으로 로비를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모가 휴대전화만 쳐다보는 사이 아장아장 걷던 어린 건우가 로비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강진혁은 혼자 로비를 헤매고 있는 건우를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건우가 강진혁을 보고 방긋 웃으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강진혁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부, 아부. 강진혁은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에서 보았던 눈매와 입술 그리고 귀 밑에 작은 점까지 아이는 강진혁을 빼다 박은 모습이었습니다. 강진혁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확인하자 거기에는 서은수의 이니셜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건우가 자신의 아들임을 확신하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서은수의 펜트하우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은수가 문을 열자마자 강진혁의 품에 안긴 건우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아이 당장 내려놔. 강진혁이 눈물을 쏟으며 서은수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서은수, 왜 거짓말했어? 이 아이 내 아들 맞잖아. 너랑 나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 건우 맞지? 서은수는 당황하여 건우를 강제로 빼앗아 품에 안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야. 착각하지 마. 이 아이는 한준호 대표님 아들이야. 당신이랑은 손톱만큼도 상관없어. 서은수는 아이를 방으로 데려다 놓은 뒤 다시 나와 강진혁을 현관 밖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서은수가 강진혁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악을 썼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아이를 안아? 법원 앞에서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하겠다는 거야? 강진혁이 현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은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천벌 받을 짓을 했어. 하지만 건우는 내 핏줄이잖아. 제발 건우 한 번만 다시 보게 해줘. 서은수가 강진혁의 손을 뿌리치고 문을 쾅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꿈도 꾸지 마. 한 번만 더 내 집 근처에 얼씬거리면 그나마 남은 태성그룹 지분 전부 공중에 뿌려버릴 줄 알아. 강진혁은 서은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펜트하우스 건물 밖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우며 그녀와 아이를 지켰습니다. 박현숙이 보낸 괴한들이 펜트하우스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발견한 강진혁은 차에서 내려 그들을 매서운 눈빛으로 위협했습니다. 강진혁이 괴한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며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돌아가서 전해라. 서은수랑 내 아들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박현숙 회장 목부터 칠 거라고. 괴한들이 도망치는 것을 확인한 강진혁은 다시 차로 돌아와 은수의 창문을 올려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강진혁은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실감하며 차가운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서은수는 창문을 통해 로터리 밑에 세워진 강진혁의 차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서은수가 와인 잔을 입에 대지도 못한 채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커튼을 꽉 쥐었습니다. 왜 저러는 거야? 이제 와서 왜 착한 척하는 건데? 내 마음 흔들지 마, 강진혁. 서은수는 가슴속에서 요동치는 그리움과 연민을 억지로 억누르며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서은수의 눈에는 복수의 결연함과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슬픔이 뒤섞여 비극적인 광채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의 대회의실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이 감돌고 박현숙은 승리에 도취한 듯 거만한 표정으로 서류를 훑었습니다. 서은수가 만년필을 내려놓으며 등받이에 몸등을 기대고 입술 끝을 살짝 올렸습니다. 박 회장님, 투자 승인 서류에 도장 찍으셨으니 이제 태성그룹은 위기를 넘기겠네요. 축하드려요. 박현숙이 서류를 비서에게 건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결국 너도 돈 앞에서는 별 수 없구나. 소피아 서인지 뭔지 하는 이름표 달고 와서 기세등등하더니 꼬리를 내리는구나. 서은수가 가방에서 파란색 파일을 꺼내 탁자 위로 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착각이 심하시네요. 방금 서명하신 계약서 뒷장에 붙은 독소 조항 못 보셨나 봐요. 회장님 지분은 이제 모두 제 소유입니다. 박현숙이 급하게 서류 뒷장을 넘기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분 양도라니. 네가 나를 속인 거야? 서은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속인 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한 거죠. 박현숙 씨, 당신은 이제 태성그룹 회장이 아닙니다. 해임안은 이미 가결되었어요.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박현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박현숙이 비명을 지르며 수사관들의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거 놓아. 내가 누군지 알아? 서은수, 내 인연.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어? 서은수가 박현숙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게 응조렸습니다. 당신이 지은 죄, 감옥에서 천천히 씹어먹으며 반성하세요. 내 아이를 지우려 했던 그 손으로 차가운 쇠창살이나 붙잡으면서 말이죠. 복수를 마친 서은수는 한준호가 마련해준 교회의 수목원 저택으로 내려와 건우와 함께 긴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록빛 숲으로 둘러싸인 저택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 무척이나 평온했죠. 서은수는 정원 벤치에 앉아 건우가 나비를 쫓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건우야, 조심해야 해. 넘어지면 무릎 아프다. 건우가 꽃밭에서 멈춰서서 서은수를 향해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저기 봐. 예쁘다. 서은수는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성그룹의 경영권을 포기한 강진혁은 저택 근처의 작은 오두막을 빌려 머물며 서은수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강진혁은 매일 새벽 은수의 저택 대문 앞에 신선한 우유와 갓 구운 빵 그리고 은수가 좋아하는 소설책들을 조용히 두고 갔습니다.
서은수는 아침마다 대문 앞에 놓인 물건들을 보며 강진혁이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서은수가 창밖으로 먼 산을 바라보며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직도 저러고 있네. 바보같이 왜 여기서 고생을 사서 하는지 몰라. 강진혁은 숲길 나무 뒤에 숨어서 서은수가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진혁이 나무통을 쓰다듬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은수야, 너만 행복하다면 나는 평생 여기서 그림자로 살아도 좋아. 미안하다는 말조차 사치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곁에 있고 싶어. 건우의 두 돌이 되던 날 서은수는 큰 결심을 한 듯 강진혁에게 저택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진혁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가장 깔끔한 옷을 골라 입고 작은 케이크를 들고 저택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은수가 문을 열어주자 강진혁은 고개를 숙인 채 차마 눈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오라고 해서 고마워. 건우 생일인데 선물이라도 주고 싶어서 염치 없이 왔어. 서은수가 거실 식탁을 가리키며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건우가 아빠 얼굴도 모르고 두 돌을 넘기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식탁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건우는 꽃갈 모자를 쓰고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건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건우야, 생일 축하해.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건우가 강진혁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손가락으로 강진혁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빠 울어. 울지 마. 강진혁은 아이의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려 결국 서은수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서은수는 울고 있는 강진혁을 보며 복잡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강진혁이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서은수 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이거 3년 전 내 불임 판정 진단서 원본이야. 어머니가 주치의 매수해서 조작한 증거도 다 들어있어. 서은수가 서류를 펼쳐보며 손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때는 왜 몰랐어요? 왜 나를 믿어주지 않고 그 모진 말들로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냐고요. 강진혁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은수의 손을 붙잡으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내가 멍청했어. 어머니 말을 믿은 내 죄가 세상에서 제일 커. 너를 의심했던 내 입을 찢어버리고 싶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서은수가 붙잡힌 손을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용서? 당신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아? 내가 그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아이 지키려고 어떻게 버텼는지 아냐고. 서은수는 지난날의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강진혁의 가슴 등을 주먹으로 치며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진혁은 서은수의 매질을 묵묵히 받아내며 그녀를 품에 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네가 나를 죽여도 할 말 없어. 은수야, 제발 아프지만 마라. 두 사람은 거실 한복판에서 서로를 붙잡고 한참 동안 통곡하며 묵은 감정들을 쏟아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두 사람은 건우를 데리고 저택 뒤편의 수목원 산책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숲길은 보석을 뿌려놓은 듯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죠. 건우가 강진혁과 서은수의 손을 각각 한쪽씩 잡고 가운데서 폴짝폴짝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아빠, 같이 가. 서은수가 아이의 손을 고쳐 잡으며 강진혁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건우가 아빠를 참 좋아하네요. 핏줄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강진혁이 은수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건우가 자라는 모습 옆에서 지켜볼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남편이 아니라 건우 아빠로서만이라도 말이야. 서은수가 먼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건우에게 아빠를 뺏지는 않을게요. 당신 하는 거 봐서 결정할게요. 강진혁은 그 대답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준호는 멀리서 세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옅은 미소를 짓고는 조용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준호가 운전대를 잡으며 백미러 속에 비친 저택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수 씨, 이제 정말 행복해지세요. 제 복수도 당신의 행복으로 완성된 것 같네요. 한준호의 차가 수목원을 빠져나가며 멀어지자 숲에는 다시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노을 지는 정원에서 세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따뜻하고 눈부셨습니다. 서은수와 강진혁은 서로를 마주보며 아주 오래전 잃어버렸던 평범한 행복의 맛을 아주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수목원 저택의 전기가 일시에 차단되며 거실을 밝히던 따스한 조명이 차가운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잠겼습니다. 어둠에 적응하지 못한 서은수가 비명을 지르며 건우를 품에 안으려던 찰나 거실의 대형 유리창이 박살나며 검은 복면을 쓴 사내들이 들이닥쳤죠. 강진혁은 본능적으로 서은수와 건우의 앞등을 가로막으며 누구야? 너희들 대체 누구 허락받고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라고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이더니 헝클어진 머리에 박현숙이 광기 어린 눈빛을 번뜩이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박현숙은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은신처 치고는 참 소박하고 예쁘구나. 여기서 너희들끼리 소꿉장난이라도 할 생각이었니? 라고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서은수는 온몸을 떨며 건우의 귀를 막아주었고 박현숙을 향해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이제 다 끝난 일이잖아요 라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박현숙은 서은수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치며 입 닥쳐. 누가 내 어머니야? 내 인생을 시궁창으로 처박은 년이 어디서 감히 주둥이를 놀려? 라고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옆에 있던 사내들이 강진혁의 팔을 붙잡아 제압하자 박현숙은 서은수의 품에서 울고 있는 건우를 강제로 뺏어들었습니다. 박현숙은 건우의 목덜미를 움켜쥐며 이 잡종 같은 핏줄이 태성 가문의 지분을 다 가져갔다고? 내가 죽어도 그 꼴은 못 보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강진혁은 바닥에 짓눌린 채 어머니, 제발 아이는 놔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박현숙은 비웃음을 흘리며 건우를 납치범들에게 넘겼고 사내들은 아이를 데리고 2층 테라스로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서은수는 계단을 기어오르며 건우야, 엄마 여기 있어. 아저씨들 제발 우리 아이 좀 놓아주세요. 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박현숙은 품 안에서 구겨진 서류 뭉치를 꺼내 서은수의 얼굴에 집어 던지며 당장 지분 포기각서에 인감 찍어 안 그러면 저 아이는 오늘로 이 세상 하직하는 거야 라고 협박했습니다. 서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어둠 속에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 눈물만 흘리며 인감은 서울 펜트하우스에 있어요. 제발 시간을 주세요 라고 빌었습니다. 박현숙은 서은수의 머리채를 휘잡으며 나를 바보로 하니? 지금 당장 지장이라도 찍지 않으면 저 테라스 밑으로 내 아들이 날아가는 걸 보게 될 거야 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과 공포에 질린 건우는 쌕쌕거리는 거친 숨소리를 내며
선천적인 천식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는 것을 본 서은수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건우야, 정신 차려. 선생님 여기 약 있어요. 제발 우리 아이 약 좀 먹이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박현숙은 서은수가 내민 약 가방을 낚아채더니 잠시 살펴보는 척하다가 정원 밖 어두운 숲으로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박현숙은 조소하며 약? 저런 약초 쪼가리가 무슨 소용이니 죽을 운명이면 그냥 죽어야지라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건우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자 서은수는 제정신이 아닌 듯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게요. 우리 아이는 살려주세요라고 통곡했습니다. 저택 밖에서는 뒤늦게 소식을 들은 경찰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붉은 경광등이 창문을 통해 번뜩였습니다. 박현숙은 창밖을 내다보며 경찰까지 불렀니? 진혁아, 네가 정말 나를 끝까지 밀어붙이는구나 라고 강진혁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강진혁은 구속된 팔을 필사적으로 뒤틀며 어머니, 지금이라도 자수하세요. 건우만 무사하면 제가 어떻게든 선처받게 도와드릴게요 라고 설득했습니다. 박현숙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선처? 내가 그딴 동정을 받을 것 같아? 이미 늦었어. 나는 여기서 너희들과 함께 지옥으로 갈 거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박현숙은 미리 준비해둔 기름통을 발로 차서 거실 바닥과 계단에 기름을 뿌리기 시작했고 저택 안에는 역한 휘발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강진혁은 박현숙이 라이터를 꺼내 드는 것을 보고 서은수에게 은수야, 일단 서류에 지장 찍는 척하면서 시선을 끌어줘 라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치며 박현숙에게 찍을게요. 다 드릴 테니까 제발 라이터 내려놓으세요. 회장님 뜻대로 다 해드릴게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박현숙이 서은수의 행동에 집중하는 사이 강진혁은 사내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어둠 속으로 몸등을 날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강진혁은 저택 외벽에 붙은 덩굴과 배수관을 타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2층 테라스를 향해 죽으림을 다해 기어 올랐습니다. 서은수는 시간을 벌기 위해 회장님, 이 조항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민구 씨 지분도 여기 포함된 건가요? 라고 횡설수설하며 박현숙을 붙잡았습니다. 테라스 난간을 붙잡은 강진혁은 숨을 헐떡이며 안을 들여다봤고 납치범 한 명에게 안겨 정신을 잃어가는 건우를 발견했습니다. 강진혁은 근처에 있던 화분을 들어 창문을 깨뜨리고 안으로 뛰어들며 내 아들 내놔, 이 나쁜 놈들아 라고 외치며 사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놀란 납치범이 건우를 바닥에 내려놓고 칼을 휘두르자 강진혁은 팔로 칼날을 막아내며 아이를 자기 뒤로 숨겼습니다. 강진혁은 피가 흐르는 팔을 움켜쥐고 건우야, 아빠가 왔어. 조금만 참아. 엄마한테 금방 데려다 줄게라고 아이를 안심시키며 사내와 거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1층에서 소란을 들은 박현숙은 라이터를 든 손을 치켜들며 강진혁, 내려와. 안 내려오면 여기서 불 확 질러버린다. 라고 히스테리컬하게 소명했습니다. 서은수는 박현숙의 팔을 붙잡고 늘어지며 안 돼요. 저 위에 진혁 씨랑 우리 아이가 있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라고 울부짖으며 매달렸습니다. 박현숙은 서은수를 발로 차서 구석으로 밀어버리고 그래. 다 같이 타 죽자. 이 더러운 세상 미련 없다. 라고 소리 지르며 라이터를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기름이 밴 카펫에 불꽃이 닿는 순간 콰르르 하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불길이 거실 전체를 집어삼키며 위로 치솟았습니다.
서은수는 화염에 휩싸인 계단을 바라보며 진혁 씨, 건우야 라고 비명을 질렀고 뜨거운 열기에 숨을 쉬지 못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저택 밖에서 대기하던 한준호와 경찰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했지만 이미 입구까지 번진 불길 때문에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2층 테라스 방까지 연기가 차오르자 강진혁은 건우를 겉옷 속에 집어넣고 지퍼를 끝까지 올린 뒤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코와 입을 막았습니다. 강진혁은 불길을 피해 테라스 난간 끝으로 몰렸고 뒤편에서 무너져 내리는 천장 구조물들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현숙은 불길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내 돈, 내 주식, 어디 갔어? 라고 소리 지르다 무너지는 가구에 깔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진혁은 탈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복도는 화염으로 가득 찼고 오직 테라스 밖으로 뛰어내리는 방법뿐임을 직감했습니다. 강진혁은 아이를 꽉 껴안으며 건우야, 눈 감아, 아빠가 꼭 지켜줄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속삭이며 마지막 용기를 냈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대들보가 불길을 견디지 못하고 굉음을 내며 강진혁의 등 위로 떨어졌고 강진혁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강진혁의 다리 위로 무거운 잔해들이 덮치며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강진혁은 품 안의 건우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건우가 강진혁의 품속에서 아파, 뜨거워, 아빠 아파? 라고 작게 웅얼거리자 강진혁은 고통을 참으며 괜찮아. 아빠 안 아파. 건우야 자면 안 돼. 라고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1층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은수는 불타는 천장을 보며 머리를 감싸쥐고 진혁 씨, 제발 대답 좀 해봐요. 거기 누구 없어요. 라고 절규했습니다. 한준호가 방화복을 입은 소방관들과 함께 서은수를 끌어내려 하자 서은수는 소방관의 옷자락을 붙잡고 저 위에 사람 있어요. 우리 아이가 있다고요. 라고 오열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며 길을 내보려 했지만 목조 건물인 저택은 이미 붕괴 직전의 상태였고 연기가 온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서은수는 저택 밖 차가운 빗속으로 끌려 나오며 무너져 내리는 2층 창문을 향해 손을 뻗으며 통곡했습니다. 박현숙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먼저 구출되어 나왔지만 이미 전신에 중상을 입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은수는 박현숙에게 달려가려다 경찰들에게 제지당했고 당신이 사람이야? 우리 아이랑 진혁 씨 저기서 죽으면 당신도 죽여버릴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늘에서는 야속하게도 빗줄기가 더 굵어졌지만 저택의 화염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한준호는 서은수의 어깨를 감싸주며 은수 씨, 정신 차리세요. 진혁 씨 강한 사람입니다. 절대 포기 안 할 거예요 라고 위로했지만 서은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은수는 무릎을 꿇은 채 진흙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하느님 제발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진혁 씨 살려주시고 우리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2층 테라스 난간 너머로 검게 그을린 강진혁의 손이 나타나더니 희미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진혁은 마지막 힘을 다해 몸등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다리가 파편에 깔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진혁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은수와 눈이 마주치자 입모양으로 건우, 살려줘 라고 말하며 품 안의 아이를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에어매트를 급히 펼치며 그대로 던지세요. 저희가 받겠습니다. 라고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강진혁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며 건우를 향해 건우야, 엄마한테 가자.
아빠가 밀어줄게. 하나 둘하면 뛰는 거야 라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강진혁이 아이를 매트 위로 던지는 순간 저택 내부에서 2차 폭발이 일어나며 강진혁의 등 뒤로 불기둥이 솟구쳤습니다. 건우는 다행히 에어매트 정중앙에 무사히 떨어졌고 대기하던 의료진들이 달려들어 아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서은수는 건우에게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으며 건우야. 내 새끼, 엄마 여기 있어. 숨 쉬어봐. 라고 울부짖으며 아이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건우가 엄마. 아빠는? 아빠 안 와? 라고 울음을 터뜨리자 서은수는 다시 고개를 들어 불타는 저택을 바라봤습니다. 강진혁은 아이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한 듯 미소를 지으며 불길 속으로 서서히 쓰러져 갔습니다. 서은수는 아이를 한준호에게 맡기고 저택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경찰들이 그녀의 허리를 꽉 껴안아 막아섰습니다. 서은수는 사지를 버둥거리며 놓아줘. 저기 진혁 씨가 있단 말이야. 나 혼자 못 살아. 진혁 씨. 라고 목이 찢어지도록 소리쳤습니다. 저택의 지붕이 결국 굉음과 함께 주저앉으며 강진혁의 모습은 불길과 연기 속으로 영영 사라져 버렸습니다. 서은수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서은수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한 채 텅 빈 눈으로 무너진 자네만을 응시했습니다. 한준호가 급히 다가와 서은수의 맥박을 확인하며 구급대원들을 불렀고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건우는 구급차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멀어지는 엄마를 보며 엄마, 아빠 라고 작게 음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비극적인 밤의 끝자락에서 수목원의 평화는 잿더미가 되었고 세 사람의 운명은 거대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으며 막을 내렸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폐부를 사정없이 찌르는 수목원 저택의 잔해 속에서 붉은 불길이 다시 한번 거세게 치솟았습니다. 강진혁이 무너진 대들보 사이로 팔을 뻗으며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품 안의 강건우를 지키기 위해 강진혁은 온몸을 웅크린 채 뜨거운 열기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죠. 박현숙이 광기 어린 눈으로 권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강진혁, 네가 죽어도 그 애는 못 살려. 다 같이 여기서 죽는 거야. 강진혁이 피 묻은 입술을 깨물며 강건우를 더 깊숙이 품으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건우는 아무 죄 없잖아요. 차라리 저를 쏘세요. 박현숙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에 한준호와 경찰 특공대가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한준호가 연막탄을 던지며 박현숙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박현숙 씨, 이제 끝났습니다. 총 내려놓고 당장 투항하세요. 박현숙이 당황하여 허공에 총을 발사했고 그 총탄은 강진혁의 왼쪽 어깨를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강진혁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지만 끝까지 강건우를 감싼 팔에는 힘을 풀지 않았습니다. 강진혁이 신음하며 강건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건우야,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경찰들이 박현숙의 팔을 꺾어 제압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현숙이 발버둥을 치며 사악한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거나, 서은수, 강진혁, 너희들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내가 감옥에 가도 너희를 평생 저주할 거야. 한준호가 강진혁에게 달려가 무너진 잔해를 치우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진혁아 정신 차려. 아이는 우리가 받았어. 너 어깨 피가 너무 심해. 구급대원들이 강건우를 먼저 밖으로 실어나갔고
강진혁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서은수를 찾았습니다. 서은수가 울면서 저택 안으로 뛰어들어와 강진혁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진혁 씨, 정신 좀 차려봐. 나 여기 있어. 우리 건우 살았어. 당신도 살아야 해. 강진혁이 서은수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은수야, 다행이다. 건우, 아빠가 지켰어. 이제 나 용서해 주는 거지? 강진혁은 그 말을 끝으로 고개를 떨구며 깊은 의식의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서은수가 강진혁의 가슴 등을 흔들며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혁 씨, 눈 떠봐. 제발 놔두고 가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사랑해, 진혁 씨.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병원의 하얀 복도는 차가운 정적과 소독약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서은수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피 묻은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강건우는 다행히 가벼운 찰과상과 연기 흡입 외에는 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한준호가 서은수에게 다가가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수 씨, 건우는 방금 잠들었어요. 진혁이도 강한 놈이니까 꼭 일어날 겁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서은수가 커피를 받지도 못한 채 텅 빈 눈으로 수술실 문만을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복수하겠다고 돌아오지만 않았어도 진혁 씨가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너무 독했어요. 한준호가 한숨을 내쉬며 품 안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서은수의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은수 씨가 몰랐던 게 있어요. 진혁이가 지난 2년 동안 서은수 씨 부모님 병원비랑 밀린 빚을 다 갚고 있었다는 서류예요. 서은수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펼쳐보며 한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진혁 씨가 우리 부모님을 돕고 있었다고요? 한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은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설명했습니다. 박 회장 몰래 비자금을 빼서 은수 씨 부모님 거처도 마련해주고 치료비도 전부 지원하고 있었어요. 은수 씨가 돌아오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자기 나름대로 속죄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은수는 서류에 적힌 날짜와 금액들을 확인하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바보같이 왜 말을 안 했어? 나를 그렇게 미워하게 만들어 놓고 왜 혼자서 이러고 있었냐고. 서은수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서은수의 부모님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서은수의 어머니가 딸을 껴안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수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강서방이 수술 중이라며? 그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살뜰히 챙겨줬는데 저런 변을 당하다니. 서은수의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서은수의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은수야, 강서방 욕하지 마라. 그 사람이 매달 우리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었어. 자기가 너한테 지은 죄 죽을 때까지 갚겠다고 하더라. 서은수는 부모님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 속에서 강진혁을 증오해 왔는지 깨닫고 가슴을 쳤습니다. 아빠, 엄마, 나 어떡해. 진혁 씨 죽으면 나 정말 못 살아.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 수술실에 붉은 등이 꺼지고 초조한 시간이 흘러 의사가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서은수가 의사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은요? 수술 잘 끝난 건가요? 제발 살았다고 말해주세요. 의사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안도 섞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총탄이 어깨를 관통하면서 출혈이 심했지만 다행히 주요 장기는 피했습니다. 이제 회복실로 옮길 테니 면회 준비하세요. 서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느님 감사합니다를 연신 외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환자실의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들리는 조용한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강진혁은 온몸에 붕대를 감고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서은수는 강진혁의 침대 곁에 앉아 그의 창백하고 마른 손등을 정성스럽게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서은수가 강진혁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진혁 씨, 내 목소리 들려? 우리 건우 아빠 기다리고 있어. 나 당신 아직 용서 다 안 했으니까 어서 일어나서 빌어야지. 제발 눈 좀 떠봐. 강진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더니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은수가 깜짝 놀라 상체를 숙이며 강진혁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진혁 씨, 나 보여? 정신이 좀 들어? 강진혁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웃으며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수야, 우리 건우는 무사한 거지? 서은수가 강진혁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건우 무사해. 지금 옆방에서 잘 자고 있어. 당신이 우리 아이 살렸어. 고마워 진혁 씨. 강진혁이 서은수의 눈물을 닦아주려 애쓰며 겨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은수야, 미안해. 지난 2년 동안 너 혼자 두게 해서 정말 미안해. 서은수가 강진혁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당신이 우리 부모님 도와준 거 이제 다 알았어. 이제 아무 말하지 말고 회복하는 데만 집중해. 강진혁이 안심한 듯 눈을 감으며 서은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서은수는 강진혁의 손 온기를 느끼며 비로소 지옥 같았던 복수의 끝에 평화가 찾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현숙의 친아들인 강민구가 병실을 찾아와 서은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민구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사죄의 말을 건넸습니다. 형수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짓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태성그룹의 모든 권한을 형수님께 넘기겠습니다. 서은수가 강민구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민구 씨, 당신 어머니가 지은 죄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어요. 하지만 민구 씨가 증거를 제출해 준 덕분에 진혁 씨를 살릴 수 있었던 건 고맙게 생각해요. 강민구가 품 안에서 USB와 서류 가방을 서은수에게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비리 증거와 해외 비자금 계좌 정보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해외로 나가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형님 잘 부탁드려요. 강민구가 병실을 나가자 한준호가 들어와 서은수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준호가 짐가방을 고쳐 매며 서은수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은수 씨,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진혁이랑 건우랑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찾으러 떠납니다. 서은수가 한준호의 손을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준호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저와 건우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평생 그 은혜 잊지 않을게요. 가서 꼭 행복해지세요. 한준호가 손을 흔들며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가자 서은수는 창밖으로 비치는 눈부신 아침 햇살을 마주했습니다. 강진혁은 어느새 잠에서 깨어나 침대 옆에 앉은 서은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은수가 강진혁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혁 씨,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행복뿐이야.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강진혁이 서은수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은수야. 죽는 날까지 너랑 건우 곁에서 속죄하며 사랑만 줄게. 사랑한다 서은수. 병원 창밖으로는 비겐 뒤에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떠올라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이혼 재판은 화염 속에서 건져 올린 기적 같은 사랑으로 다시 쓰여가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담장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차갑고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박현숙은 거친 수의를 입고 좁은 감방 구석에 앉아 멍하니 시멘트 벽만 바라보고 있었죠. 교도관이 철창을 두드리며 박현숙의 수감 번호를 불렀습니다. 6028번 박현숙. 면회 안 온다고 몇 번을 말해요? 그만 좀 보채고 들어가세요. 박현숙이 초점 없는 눈으로 교도관을 올려다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민구는요? 우리 아들은 아직 소식 없나요? 엄마가 기다린다고 전해줬어요? 교도관이 혀를 차며 서류판을 정리하며 대꾸했습니다. 아드님이 해외로 봉사활동 떠나면서 면회 거절 신청한 거 잊었어요? 당신이 지은 죄를 생각해요. 아무도 안 옵니다. 박현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손톱으로 바닥을 긁으며 웅얼거렸습니다. 아니야. 태성그룹은 내 거야. 서은수 그년이 뺏어간 내 돈 찾아야 해.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박현숙의 광기는 이제 힘을 잃고 초라한 집착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어둠 속에서 박현숙은 그렇게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죠.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세상은 다시 푸른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교회에 위치한 서은수의 저택 정원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향기를 내뿜고 있었죠. 강진혁은 꾸준한 재활 훈련 끝에 이제 지팡이 없이도 정원을 거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진혁이 정원 가위로 장미덩굴을 정리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은수야, 건우가 낮잠에서 깼나 봐. 방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서은수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방금 깼어요. 진혁 씨, 너무 무리하지 마요. 아직 다리 완전히 회복된 거 아니잖아요. 강진혁이 서은수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걱정도 많네. 나 이제 건우랑 축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매일 정성으로 간호해준 덕분이지. 서은수가 강진혁의 뺨을 살짝 꼬집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이나 못하면 몰라요. 점심 차려놨으니까 건우 데리고 들어와요. 오늘 당신 좋아하는 불고기 했어요. 강진혁은 이제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서은수의 일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태성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안정을 찾았고 서은수가 설립한 예술교육재단은 소외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죠. 오후가 되자 서은수와 강진혁은 건우를 데리고 특별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3년 전 서로에게 가장 모진 말들을 내뱉으며 헤어졌던 바로 그 법원 앞 공원이었습니다. 강건우가 강진혁의 목등에 올라타 손가락으로 분수대를 가리켰습니다. 아빠, 저기 물 나와요. 물. 건우도 가고 싶어요. 강진혁이 아이를 내려놓으며 건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건우야. 아빠랑 같이 가보자. 엄마 손 꼭 잡고 가야 해. 서은수가 강진혁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진혁 씨, 여기서 우리 정말 끝인 줄 알았잖아.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해. 강진혁이 서은수의 손을 꽉 쥐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은수야. 그때 너 쓰러지는 거 보고 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서은수가 공원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나? 우리 이혼 판결문이랑 건우 처음 가졌을 때 찍은 초음파 사진이야. 강진혁이 상자 안을 들여다보며 회한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서류 한 장이 우리를 나무로 만들 뻔했네. 정말 어리석은 시간들이었어. 서은수가 정원 나무 아래를 가리키며 제안했습니다. 이거 여기에 묻어두자. 우리의 아픈 과거는 땅속에 묻고 이제 정말 행복한 기억만 채워가는 거야. 강진혁이 삽을 들고 흙을 파내며 서은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이제 법원은 우리에게 이별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약속한 장소가 되겠네. 두 사람은 타임캡슐을 땅속 깊이 묻으며 과거의 상처와 완전한 작별을 고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체통에는 해외 소인이 찍힌 엽서 한 장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서은수가 엽서를 꺼내 읽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혁 씨, 준호 씨한테 연락 왔어요. 지금 유럽에서 새로운 사업 시작했대요. 정말 잘 됐죠? 강진혁이 엽서를 건네받아 내용을 살피며 듬직하게 말했습니다. 한준호 씨는 어디서든 잘 해낼 사람이야. 우리 목숨 구해주고 떠난 은인인데 나중에 건우 데리고 꼭 한번 보러 가자. 서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엽서를 거실 장식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별채에서는 서은수의 부모님이 손자의 재롱을 보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서은수의 아버지가 건우를 무릎에 앉히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죠. 옛날 옛적에 아주 용감한 아빠와 예쁜 엄마가 살고 있었단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행복해졌지. 서은수의 어머니가 과일 쟁반을 들고 들어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요. 우리 강서방이랑 은수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건우는 할아버지 말 잘 들어야 한다.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는 따뜻한 온기와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노을이 거실 안까지 길게 들이운 저녁이었습니다. 강진혁이 서은수를 정원으로 불러내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습니다. 은수야, 이거 내가 재활 치료하면서 조금씩 깎아서 만든 거야. 보석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내 마음이야. 서은수가 상자를 열자 향긋한 나무 냄새가 나는 소박한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강진혁이 서은수의 손을 잡고 진지한 목소리로 청혼했습니다. 은수야, 지난 3년은 지옥 같았지만 앞으로의 30년은 천국으로 만들어줄게. 나랑 다시 결혼해 줄래? 서은수가 감동한 듯 눈물을 글썽이며 강진혁의 품에 안겼습니다. 좋아요. 진혁 씨, 이번에는 도망가지 말고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해요. 강진혁이 서은수를 꽉 껴안으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서은수,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 죽을 때까지 너만 지켜줄게. 서은수가 강진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수줍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혁 씨, 사실 나 할 말 더 있어요. 우리 건우한테 동생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내 식구가 되네요. 강진혁이 놀라 서은수의 어깨를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말이야? 은수야, 정말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이 찾아온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은수야. 강진혁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서은수를 번쩍 안아들고 정원을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며칠 뒤 저택의 정원에서는 가족들만 모인 소박한 언약식이 열렸습니다. 서은수는 하얀색 레이스 원피스를 입고 강진혁의 손을 잡고 꽃길을 걸었습니다. 태성그룹은 이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기업으로 변모하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었죠. 은수재단의 아이들이 축가를 부르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빠, 엄마, 축하해요. 건우도 기뻐요. 건우가 꽃바구니를 들고 두 사람 사이를 뛰어다니며 행복한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은수는 비 오는 날 법원 앞에서 쓰러졌던 자신을 떠올리며 지난날의 고통을 씻어냈습니다.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서은수의 나지막한 독백이 바람을 타고 정원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강진혁은 서은수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영원한 사랑을 다시 한번 맹세했습니다. 노을 지는 해변처럼 붉게 물든 정원에서 세 식구는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등을 겹쳐쥐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그들은 다시는 멈추지 않을 행복의 시계를 힘차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끝에서 마주했던 작은 생명이 커다란 숲이 되어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가득 피어난 웃음꽃을 끝으로 길고 긴 운명의 여정은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의 연속입니다. 지옥 같은 이별 끝에 마주한 작은 생명이 결국 차갑게 식어버렸던 두 사람의 마음을 다시 데우고 새로운 가족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은수 씨와 강진혁 씨의 긴 여정을 함께하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살다 보면 오해로 인해 소중한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모진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죄와 용기 있는 용서가 있다면 우리 인생의 시계는 언제든 다시 행복을 향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느껴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시련을 딛고 일어선 이 가족의 앞날에 이제는 따스한 햇살만 가득하기를 빌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더 따뜻하게 잡아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